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운동하는 물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법칙 1, 2, 3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1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아예 안 배운 건 아닙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문제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여러분들이 관성은 버스에서 많이 경험을 할 텐데, 버스를 탔어.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 그럼 뒤로 빡! 그러다가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으로 빡! 요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일상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관성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버스가 있어. 정지에 있는 버스에 탔어. 그럼 정지에 있는 버스에 탔으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운동 상태가 정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앞으로 빡 갔네? 그럼 나는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뒤로 힘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요거랑 상쇄돼서 빡빡 없어져서 결론적인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앞으로 급발진하면 나는 뒤로 꼬꾸라지는 거야. 알겠죠?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어떤 느낌인지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접하는 요 관성이라는 거는 성질을 알아야 돼요,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 질량이 클수록 이 유지하려는 요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버스에 탔어. 근데 60kg인 친구랑 80kg인 친구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급발진을 했어. 똑같이 급발진을 했어. 근데 60kg인 친구는 액 하고 뒤로 왔으면 80kg인 친구는 억 하고 뒤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이 관성의 성질이다 라는 것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그대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그 실과 관련된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에다가 5N짜리 쇠구슬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더 연장해가지고 실을 더 연장해가지고 가벼운 실을 더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요 실은 10N까지 버틸 수 있는 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잡아당기기 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 실과 위쪽 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실 중에서 먼저 아래쪽 실 봅시다. 자, 아래쪽 실에 가해진 힘은 몇 뉴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매달려 있어, 천장에. 쇠구슬이 매달려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내가 뭐 잡아당긴 것도 없어. 아래쪽은 몇 뉴턴? 없어, 없어. 0이야, 0. 위는? 그렇지, 위는 5뉴턴이겠지. 뭐 쇠구슬 잡아당기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잡아당길 거예요. 얘를 잡아당길 거야. 근데 내가 얘를 1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칩시다. 그럼 아래쪽 실에는 몇 뉴턴의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요. 1뉴턴 잡아당겼으면 1뉴턴이야. 근데 위쪽 실에는, 그렇죠, 6뉴턴이에요. 왜? 쇠구슬과 내가 잡아당기는 힘 모두를 저 위쪽 실에서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6뉴턴이에요. 됐죠? 그럼 똑같이 늘려볼게요. 자, 3뉴턴으로 늘려봅시다. 그럼 아래쪽 실은 3뉴턴, 위쪽 실은 그래요, 8뉴턴. 자, 5뉴턴을 늘려봅시다. 아래쪽은 5뉴턴, 위쪽은 10뉴턴입니다. 10뉴턴. 도달했어. 자, 이 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0뉴턴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버티는 거야. 뭐 어떻게든 버틸 거야. 평형을 이루니까 딱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주 살짝만 더 늘려봅니다. 6뉴턴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6이고 위쪽은 그렇죠, 1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실 몇 뉴턴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그래, 10뉴턴까지 버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실은 위쪽 실은 내가 버틸 수 있는 10뉴턴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은 그렇죠, 끊어지게 돼요. 끊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상황 있죠. 그냥 잡고 그냥 쭉 당겨. 힘을 계속 해가지고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쭉 당겨. 그럼 당연히 위쪽에 있는 실이 먼저 끊어지겠지. 왜? 위쪽 실은 추랑 내가 당기는 힘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너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뭐 실험을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땡기면 위쪽에서 끊어지게 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관성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잘 봐요. 자, 아까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야. 아까랑 완전 다른. 자,
아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힘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100N으로 당겼다 칩시다. 그러니까 아까는 아래쪽을 잡고 1초, 2초, 3초, 4초 되게 천천히 당긴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식탁보 한 방에 빼는 것처럼 아래쪽에 실을 꽉 잡고 100N의 힘으로 그냥 아래로 빡! 한 방에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과연 위가 끊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래는 100N, 위에는 5N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 실이 끊어집니다. 야, 요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관성의 성질을 적용해야 되는 파트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봐요. 자, 일단 실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관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관성이 거의 없단 얘기예요. 관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아래쪽 실은 지금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관성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질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 추 위에 있는 추처럼 질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힘을 막 받고 막 이러더라도 뭐 그냥 내가 원래 정지했었으면 난 정지할 거야 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굳이 움직이려 하지 않겠지만, 그게 관성인데 실은 질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을 주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는 무게가 있고 실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량이 없기 때문에, 실은 힘을 한 방에 빡 줬을 때 관성을 가지지 않아서 내가 당긴 방향으로 그대로 끊어져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관성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예요. 관성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볼 때 아래 실을 잡고 서서히 힘을 누적해 가면서 당겨주면 위쪽 실이 끊어지지만, 갑자기 한 방에 빡 끊으면 관성 때문에 아래쪽 실이 끊어진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식으로도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뭐 F는 애매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파트에서 왜 따로 이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실제 힘과 알짜 힘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론만 정리하면 이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a가 끝이에요. 그냥 끝.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공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 그 공식에 담겨있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 공식을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파트를 따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막 힘을 줬어. 그럼 이것들이 실제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는 뭐 어마무시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이게 다 그냥 실제 힘들이야. 각자 뭐 이쪽으로 당기든 뭐 이쪽으로, 이게 다 실제 힘이라고. 그러니까 물체는 실제로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가 원래 맞는 거야. 근데 알짜 힘은 이것들을 합쳐서, 이것들을 벡터 합으로 합쳐서 나타내는 가상의 힘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실제로는 이 물체 입장에서 나는 지금 힘을 4개를 받았어. 4방향으로 막 힘을 받았는데 결국에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받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했죠? 그래서 실제 힘은 진짜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을 얘기하고, 알짜 힘은 그 힘들의 벡터 합인 하나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F는 MA에다가 실제 힘과 알짜 힘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이꼴 부호가 있다는 건 좌변과 우변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봐요. 자, 일단 F는 합력이라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MA는 알짜 힘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봐봐요. 잘 봐봐요. 지금 5kg의 물체가 2m/s 제곱으로 가속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20N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F는 MA니까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20, 이거 틀렸네. 틀렸어.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요. 자, 20N이 작용한 건 맞아요. 어디로? 이쪽으로 20N이 작용했어. 이 그림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잘 봐봐. 20N 일로 작용했는데 얘네 둘의 알짜 힘 5 곱하기 2 5 곱하기 2라는 알짜 힘이 10이라면 그럼 얘가 20이 틀린 게 아니라 반대로 10N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써가면서 해볼게요. 자, 지금 M이 5kg이에요. M. 그 다음에 A는 2 m/s 제곱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곱한 값이 알짜 힘이에요. 아까 봤듯이 얘네들이 실제 힘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다 지우니까 요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알짜 힘이 지금 10이래. 근데 그림에는 20N을 그려놨네? 응? 그러면 얘가 맞으려면 총합이 10, 오른쪽으로 총합이 10이어야 되니까 뒤로 10N이 있으면 얘랑 얘를 합쳐서 1로 10N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합력 F라는 개념은 요 화살표 요 두 개를 다 합친 걸 합력이라고 하고, 이 알짜임 MA는 진짜 이 두 개만 곱하면 끝이에요. 요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뉴턴 제2법칙의 가속도 법칙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봐봐요. 지금 이 70kg이라는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위로 3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걸 써버렸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뉴턴이 들어갈까요? 요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봐요. 자, 몇 뉴턴 나왔습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700뉴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그냥 70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F는 MA에서 얘도 명백하게 벡터량이기 때문에 얘도 벡터로 써야 됩니다. 플러스 700과 마이너스 700은 엄연히 달라요. 자, 이쪽은 지금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둔 거랑 마찬가지야. 왜냐면 910에다 앞에다 부호를 안 붙였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야. 그럼 반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700을 썼다면 이걸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뉴턴 쓸 때는 앞에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는 우리가 보통 생략하니까 안 붙이면 그냥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700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알짜임 37에 21이에요. 근데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911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 210이 되겠니?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910 빼기 210 해봐. 그럼 딱 700 나오네. 그쵸? 근데 700이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700이니까 마이너스 700을 써준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F는 MA가 결국엔 얘가 알짜 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걸어가는데 우리가 땅바닥을 발바닥으로 밀어. 그러면 땅바닥도 발바닥을 똑같은 힘으로 밀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나갈 수 있는 거다. 뭐 아니면은 뭐 로켓가 발사되는데 로켓가 땅바닥을 밀어. 그럼 땅바닥도 로켓들을 밀어서 그 힘으로 뭐 발사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힘은 단독적이지 않고 힘이 가해지는 순간 그 완전히 똑같은 순간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로 정리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그래요, 문제예요, 문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요. 철수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구할 때 얘는 지금 철수가 지금 여기 있고 뭐 지구가 대충 이렇게 당겨주니까 뭐 여기 10이니까 F는 MA 하면은 6 곱하기 10 해가지고 600뉴턴 이겠구나. 뭐 지구가 당겨주니까 뭐 그만큼이겠지, 뭐 대충 600. 그러면 답은 맞는데 풀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풀면, 자,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이 600이래요. 그럼 여기서도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은 600이네?
그럼 여기서도 600이어야겠네? 아니잖아. 얘랑 얘는 지금 결과값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얘는 답은 맞아요. 근데 과정이 잘못됐어요. 여기에서부터 과정을 잘 살펴야 여기서도 답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봐봐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가 철수를 잡아당기는 힘은 600N이 맞아요. 여기까진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정지입니다. 정지. 움직이지 않고 이 체중계 위에 서 있는 나. 이게 중요한 거야. 정지에 있대.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가속도가 0이네? 그럼 알짜 힘이 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알짜 힘. 알짜 힘은 0 곱하기 60이니까 0인 거야. 근데 지구는 철수를 600N으로 당기고 있대. 그러면 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600N이 있어야 얘네 둘이 없어져서 정지라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600N으로 위로 윗방향으로 600N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그렇지. 체중계가 철수를 밀어내는 힘이라는 거야. 체중계가 철수를 미는 힘 600이라고. 그러니까 체중계가 철수를 미는 힘과 철수가 체중계를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결국에 600N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제에 이게 잘 나와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옆에 거 그대로 볼까요? 자, 옆에 것도 정확하게 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건 600N입니다. 근데 얘는 정지가 아니네? 철수는 똑같이 60kg을 가지고 있는데 2m/s 제곱으로 가네? 그럼 F는 ma 하면은 그렇지. 알짜 힘이 120N이야. 알짜 힘이 120N이라고요. 플러스 120이야. 알짜 힘이 플러스 120이야. 그렇단 얘기는 얘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120이 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600을 땡겨준 건데 위쪽으로 몇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플러스 720이 필요한 거라고. 이 위쪽으로 720. 근데 이 위쪽 720은 뭐야? 체중계가 철수를 밀어내는 힘이라고. 720 플러스. 그러면 철수가 체중계를 누르는 것도 그렇지. 720이어야 되지. 얘는 뭐 마이너스 720이어야겠지. 근데 윗방향을 플러스로 줬을 때 결과값이 아랫방향이라서 마이너스가 된 거라면 그럼 나는 그냥 반대로 이 윗방향을 마이너스로 두고 시작을 해봐봐요. 그럼 봐봐. 윗방향이 마이너스래.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아랫방향이 600N 플러스 600이네. 그러면 알짜 힘은 60kg이니까 마이너스 120N이 알짜 힘이네. 그러면 위로 마이너스 720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은 위로 마이너스 720은 요거를 의미하네. 마이너스 720. 그러면 요거의 작용 반작용으로 플러스 720이 나오게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값을 플러스를 만드는 건 내가 뭘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플러스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뭐 내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니까 값만 중요하게 봅시다. 값만. 그냥 숫자만. 원래 방향까지 보는 게 맞는데 숫자만 봅시다. 어차피 철수가 체중계 누르는 건 이거잖아. 어차피 여기서 얘가 누르는 거랑 여기서 얘가 누르는 거 어차피 그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비교할 때는 크기만 비교하자고. 그럼 얘는 그렇지 600이었고 얘는 720이었다고. 봐봐 확연히 다르잖아. 요렇게 작용 반작용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에서는 실 당기는 거 봤었고,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합력과 알짜임, F는 ma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 반작용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체중계, 몸무게 요거 봤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제대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